여러분 반갑습니다. 유의평가연구소의 이만기 소장입니다. 지금 오늘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있고요. 저희는 국어 영역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. 저희 분석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. 필에듀의 정경필 원장님, 네, 안녕하세요. 한준영 선생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카메라 좀 멋있게 잡아주세요. 네, 오늘 국어 시험이 쉬웠다 그러죠, 그죠? 네, 쉬웠는데 어렵진 않지만 쉽지만도 않다,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선생님 생각 어떻습니까? 네, 같은 생각입니다. 두 분 같습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. 그러나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지만 그렇게 쉽다고 볼 수는 없다. 다만 작년 수능이나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가 됐으나 그다지 쉬운 건 아니다. 그럼 9월보다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네요. 네, 그다지 쉽다, 뭐 그렇게 쉽다의 딱 기준이 9월이라고 본다면 9월보다는 조금 어려웠다,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9월보다는 어렵고 6월이나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다.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을까요? 아니면 뭐 쉽게 그냥 다 술술 풀렸을까요? 전체적으로 평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을 몇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9월처럼 뭐 98점이 원점수로 1등급 컷이고 98, 100점이었는데 그런 점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한준영 선생님께서 영역별로 좀 네.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을 좀 해주시죠. 네. 독서 지문은 총 17문제 중에서 앞에 독서 이론은 아주 평이하게 출제되었고, 그 다음에 나오는 지문들 중에서 2개가 수능 연계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문 읽기는 수월했을 거고, 시간만 확보할 수 있다면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로 예상됩니다. 독서 지문에서. 그 다른 영역은요? 이제 문학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18번부터 정을선전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연계됐고, 원래 연계될 때 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이 나오기도 하는데 같은 작품의 같은 부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내용으로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. 두 번째 갈래복합 지문인데 장성남의 배를 매며, 그 다음에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집, 그 다음에 이강호의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. 여기에서 배를 밀면은 이제 완성 지문에 연계가 돼서 익숙도 했고 문제도 쉬웠습니다. 근데 이제 허수경이 혼자 가는 먼지 좀 생소한 현대시 작품이랑 그 다음에 현대 수필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는 생각보다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가 조금 되지 않는 지문이라서 좀 추상적이라서 좀 독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28번부터 시작하는 이청준의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, 얘는 이제 연계가 된 작품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좀 긴장을 할 수는 있으나 지문도 평이하고 문제도 평이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34번, 32에서 34번 간민가라는 작품이 이제 수능 연계 규제 출제됐었는데 같은 부분이 또 출제가 됐어요. 다만 문제를 풀 때 이제 저 뒷부분을 봤더니 선지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이하지만 쉽지만은 않았다. 아까 드렸던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연계 지문들이 연계 티가 확 났나요? 아니면 좀 덜 났나요? 일단은 독서에서는 나는 부분도 있고 안 나는 조금 부분이 있었는데, 그 문학은 연계가 된 경우에는 좀 명백하게 연계가 되었다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연계된 지문들이 정을선전, 배를 밀며, 그리고 간민가. 네. 이것이 연계가 됐고, 네. 혼자 가는 먼집, 그 다음에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. 배꼽을 주전한 변주곡은 연계가 안 됐고. 그렇군요. 그 언어와 매체하고 합법과 작문 그 선택 과목 난이도는 어떻습니까? 화작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에서 출제가 됐는데 역시나 시간을 좀 많이 뺏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40번 문항이 있는데, 가도 봐야 되고 나도 봐야 되고 보기도 동시에 살펴야 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45번 문제는 이제 요 근래 45번으로 나오는 합법과 작문 문제들이 매번 어려운 경우들이 조금 있었는데 시간적 압박을 조금 느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뭐 선택지 변별 자체는 어렵진 않았을 텐데요. 뭐 아무튼 시간적 압박을 느낀다면 뭐 언제나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조금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언면 어떻습니까? 작년에도 중세국어가 나오는 국어사 지문이 매우 어려웠는데, 올해도 국어사 영역이 긴 지문 형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풀이에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올해는 뭐 용비어천가, 석보상절, 월인 청강지곡 관련한 작품 내용 해설을 좀 해야 되고,
비교해야 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두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, 그 뒤에 이어지는 문제들도 문법 지식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경우는 수월하지만, 정리가 잘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풀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고등학생들한테 월인, 천감지곡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? 네. 네. 전체 내용은 나오진 않았고, 거기 사용되는 어휘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긴 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니었고, 교과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어휘가 아니라서 조금 난해했을 것 같습니다. 저희들 대학 다닐 때 보면 그 석보상절, 월인, 천강지곡 참 어려웠어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그 난도 받고 특징들을 받고 이제 끝으로 우리 예비 수험생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볼 때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. 공부의 방향을 좀 두 분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 방에 알려주시죠. 네,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내신 시험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이 수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왜냐하면 지금 뭐 언어와 매체나 독서 영역에서 출제된 영역들도 학교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제 뭐 학기 중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다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친구들은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정 원장님 어떻게 하십니까? 일단 지문 독해는 조금씩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선지 자체의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지가 얘가 맞다, 얘가 틀리다 요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는 연습을 해야 돼서 기출 문제를 이제 많이 풀면 풀수록 좋은데 풀고 나서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공부람 함은 선지가 1, 2, 3, 4, 5가 있으면 내가 2번을 썼는데 맞았다 그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이 왜 아닌지를 꼭 따져보는 공부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리고 싶고요. 이제 소재적인 측면으로는 학생들이 수능 특강, 수능 수능 완성을 생각보다 덜 이제 중요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던 듯이 이제 내신으로 찍는 작품들 말고는 잘 안 보는 경우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EBS 연계교재에 충실하는 것 이게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내신 준비에 철저한 게 수능 준비고 EBS 교재를 잘 보는 것도 수능 준비가 된다. 그리고 선지 같은 것들에 나오는 어휘력을 기르는 것도 공부가 된다는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국어영역 출제 경향 분석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